예전에 그런 유튜브도 활성화되기 전이었나 이런 짤이 유행했었어요. Leave Britney alone 하면서 우는 한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브리트니 스피어스에 대한 스캔들이나 뭐 공격적인 기사나 그런 게 많이 뜰 때 약간 대변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겠죠. 지금 딱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Leave Westbrook alone. 웨스브룩 좀 그만 괴롭혀. 물론 잘하는 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뭐 반반이에요. 약간 우선 어떤 선수인지 알잖아요. 원툴이고 시작하는 순간 급발진이고 달릴 줄밖에 모르고 거기 속도를 늦추거나 뭐 다른 걸 할 수 없는 그런 선수잖아요. 직립, 직진, 급발진, 노브레이크. 머리와 뇌와 몸이 따로 노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선수는 목표를 정하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요. 정말 동물적인 본능으로. 트리플 더블을 3시즌 이상 평균 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감히 르브론한테 시켜도 아마 르브론은 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들 중에서 트리플 더블 한 시즌 그렇게 평균할 수 있는 선수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고 뭔가 잡아줘야 되는 선수인 거죠. 이를테면은 그 사람이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설득해서 그 목표 하나만 보고 따라가게, 달려가게, 사냥개처럼 달려가게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감독이나 뭐 누군가가 있었던 거죠. 팀 동료나 감독이나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선수가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라고 설득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리고 그걸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거, 혹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죠. 하고 싶은 거 뭐해, 네가 원하는 게 뭐야가 이제 OKC에서 뛰었던 러셀 웨스브룩이 트리플 더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제임스 하든이 같이 뛸 때도 브래들리 빌이 같이 뛸 때도 보면은 약간 그런 표정이잖아요. 같은 선수들, 그 선수도 충분히 팀을 이렇게 이끄는 프랜차이즈다인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형, 동생 하고 싶은 거 다 해.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레이커스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잡음이 되게 많은 팀이죠. 되게 화려한 팀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에 있는 일종의 약간 연예 소속사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선수들 헐리우드로 오면 이제 뭐 영화 찍고 뭐 이제 사업하고 그런 게 많은데,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예. 르브론 제임스도 하나의 문제긴 한데 우선 비위를 맞춰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상대방한테 계산적으로 비율을 맞춰줘. 상대방한테 뭔가 배려를 하고 비율을 맞췄으면 자기도 뭔가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자기가 비위 상하는 그런 게 르브론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선수들이나 좀 나이 많은 선수들이랑 잘 맞을 수 있고,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약간 비슷한 또래나 동급 선수들이랑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본 르브론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레이커스에 잡음이 많다고 했는데 우선 관여하는 간섭하는 게 너무 많았죠. 감독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모자른 판에 감독이 힘이 없어요. 이빨이 빠졌어요, 거의. 필 잭슨이 레이커스에서 감독했을 때는 뭐 지니 버스랑 사귀는 때죠. 그 팀을 꽉 잡은 팀 오너라고 할 수 있는 지니 버스는 그 제리 버스 따님이랑 거의 뭐 결혼만 했지 거의 부부 같은 데였으니까 그만큼 이제 필 잭슨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입김이 셌었죠. 누가 간섭 안 하고. 하지만 지금 코치 뭐룩 월튼도 중간에 잘렸었고, 지금 어, 프랭크 보그도 나쁜 감독이 아니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아무도 없는 약간 폴 조지 빼고 그렇게 그럴싸한 팀이 없었거든요. 폴 조지 다음으로 쓸만한 선수가 그때는 한 3시즌 뛰다 갑자기 사라진 로이 히버트라는 센터,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리고 르브론 귀에다 바람 분 걸로만 유명한 스티븐슨이었죠. 그 팀을 가지고 마이애미 히트랑 빅3랑 대등하게 플레이오프에서 싸웠을 정도로 좋은 감독인데, 어쨌든 챔피언 한번 먹었잖아요. 프랭크 보글이 감독을 해서 팀이 관여를 안 하고 르브론이 어느 정도 이제 감독을 믿어줘야 되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되고 계속 부딪히고 잡음이 나오고, 항상 뭔가 잘못되면은 자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해결하는 게 없고, 우선 뭔가 미디어에 한번 뻥 터지고 그 다음에 물어보면은 쏘리? 처음 듣는데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고, 프랭크 보글이 해고 당했을 때도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나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뭐 할 거냐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워즈나우스키인가 누군가가 미리 그 얘기를 듣고 트위터에 올렸을 거예요. 프랭크 보글이랑 이제 서로 각자 얘기를 가기로 했다. 그래서 프랭크 보글은 경기 끝나고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되게 황당한 표정을 한 인터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관여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약간 서로 예, 새빵살이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지금 웨스브룩에 대해서 칭찬했고 이제 웨스브룩은 다룰 줄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어쩌면 다룰 수 없는 선수도 있어요. 그냥 혼자서 자유롭게 뛰어놀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선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니까 설득할 수는 있고 뭔가 좀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면은 설득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필 잭슨 같은 경우 뭐 다른 많은 감독들도 있는데 필 잭슨이 레이커스도 감독했으니까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데니스 로드만 같은 좀 특이한 선수를 다룰 때 척 데일리가 그랬었죠. 다른 감독이 로드만한테 뭐 지적하면은 척 데일리가 You don't put saddles on a stallion. 야생마를 기들려고 하지 마라. 마음껏 뛰노게 놔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필 잭슨이 데니스 로드만이랑 만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앉아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디안 부족 얘기가 나왔는데 특정 부족에서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꼭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존중해준다. 그 뒤로 걷는 사람, 뭐 거꾸로 서는 사람 이런 게 있다는데 그 사람들만의 그 그룹에 가져올 수 있는 특징이랑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로드만이 거기서 이제 필 잭슨이랑 궁합이 잘 맞았던 거죠. 그런 그 딱 맞물리는 마음이 딱 맞물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게 웨스트브룩이랑은 없었던 것 같고 예. 뭐 앞으로 어떻게 고쳐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말이 많죠. 뭐 프랭크 보글은 웨스트브룩을 최대한 주전으로 넣기 싫어했다. 웨스트브룩은 프랭크 보글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서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얼마나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되게 둘 다 약간 좀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웨스트브룩 말로는 자기가 무슨 좋은 술도 갖다 주고 그랬는데 자기한테 뭐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러는데 말을 해야지 무슨 선물 갖다 주고 무슨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됐었고 르브론이 아무래도 이제 거기 중심적인 캐릭터니까 이제 뭐 앉혀서 얘기를 하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르브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위상하는 걸 잘하는 친구고 비위를 맞춰주고 자기도 비위를 맞춤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막 30점 득점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팀이 못 이기고 웨스트브룩은 자꾸 덩크가 70% 야투율을 보여줄 정도로 난사하고 근데 웨스트브룩도 아마 놓칠 때마다 눈치를 봤을 거예요. 그 르브론 눈치를 보여줬겠죠. 예, 서로 계속 안 좋은 거죠. 상생이 안 좋은 관계인 거죠. 더 안 좋은 팀에서도 많이 뛰었었잖아요. 르브론은.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냥 아예 배제된 팩트라고 생각해요. 아예 시즌을 거의 못 뛰었고 계속 부상당했으니까. 근데 부상당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관리를 잘 못했다, 프로답지 않다, 뭐 신발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부상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뭐 더 다른 팩트가 밝혀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특별히 뭐 못된 선수는 나쁜 선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문제가 많았던 게 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충분히 뭐 운동 능력도 보면은 링 위로 꽤 높이 날아다니고 그런데 이제 뭐 수비를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맞아요. 르브론 제임스 뭔가 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혼자서 정말 덩텅 같은 수궁창 같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팀 가지고 결승까지 올라왔던 선수잖아요. 그때 누구 있어요? 줄 거든? 그 선수가 뭐 올스타였어요? 그 지금 레이커스 로스터는 뭐 물론 뭐 슈터들이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슈터는 키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있는 선수들 중에서 뭐 오픈슛 못 넣는 선수가 있겠어요? 잘 맞춰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맞춰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르브론은 이제 혼자 농구한 거죠. 뭐 잘하는 거는 이제 르브론이 이제 팀을 이렇게 잘 이끌고 그런 걸 했는데 뭐 지쳤을 수도 있겠죠. 어, 지쳤고 늙었다고 하지만 NBA 최고의 선수로서 그리고 아직도 살아있는 전설로서 아직도 그렇게 링 위로 높이 날아갈 수 있고 그 말도 안 되는 장거리 포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득점 기록도 깨고 그랬잖아요. 뭐 어시스트도 많이 쌓고 그런데 그렇게 치면 뭐 웨스트브룩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 아닐까요?
스탯 패딩만 하고 스탯 찌질이 하고서는 팀이 이기지 못한다는 건, 그 정도 스탯 패딩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이상의 다른 뭔가를 해서 오히려 뭔가를 좀 더 집중해서 스탯에 신경 쓰지 않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예. 플레이오프도 오르지 못할 정도였고, 마지막 게임은 결장했고, 예, 뭐 마지막 게임 결장해가지고 뭐 기록이 깨질까봐, 만약에 뭐 고득점 하지 못하는 게임이 나와서 평균 득점이 내려갈까봐 안 뛰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선수죠. 장점이자 단점인데 덩크 콘테스트 한 번도 안 나갔어. 근데 항상 나가고 싶어 했어. 나간다고 했는데 못 나갔어. 왜냐? 이겨도 당연한 거. 덩크 콘테스트 2등 했다? 평생 욕먹는 거죠. 덩크 콘테스트 2등 해가지고 조단은 1등 2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담이 올 거기 때문에, 르브론은 하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레이커스에서 이제 팀 미팅 같은 걸 하거나 뭐 팀들끼리만 해야 할 때 항상 크롤 램비스나 관계자들이 껴가지고 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간섭하고 또 계속 그런 안 좋은 인풋이랑 간섭이 많았다고 하네요. 로퍼 링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르브론 오기 전에부터 매직 존슨도 같이 잉그럼이랑 뭐 쿠즈마, 어, 론조볼 이런 선수들 이제 픽해놓고서는 뭐 팀이 되게 잘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됐죠. 론조볼한테 매직 존슨이 저 래프터 저기에 네 저지가 뭐 은퇴해서 걸릴 정도로 너는 우리한테 중요한 선수다 이러면서 르브론 오니까 트레이드 해버리고, 르브론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르브론에 떠맡기고 매직 존슨은 떠난 거죠. 난 몰라. 아잉 매직 마이 르브론 제임스 데려왔으면 한 거 아니야?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은 짜지고 계시든가. 매직 존슨 정말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짜지고 계시든가. 근데 지금 레이커스가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갑자기 매직 존슨이 와서 뭐 르브론이 팀을 망쳤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이렇게 했으면 뭐 책임을 져.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아. 그좀 이제 뭐 연예인이기도 하니까 뭐 관종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누가 시킨 걸 수도 있고, 뭐 제니버스 원래 레이커스 원로들과 친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이렇게 엉망인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레이커스라는 팀이 혹은 어떤 NBA 팀이. 개인적으로 저는 로브 펠린카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감독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르브론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웨스트브룩을 정말 잘 다뤄야 될 텐데, 어쨌든 제일 경기를 많이 뛰었어요. 웨스트브룩은 뭐 더 뛰라면 더 뛰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경기를 많이 뛰었고, 뭐 이상한 사고를 치고 많이 했지만 그건 이제 싱크가 안 맞으니까 이제 뭐 패스 미스가 나고 턴오버가 나오고 뭐 덩크도 놓치고, 그만큼 자신감을 팀에서 안 줬다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제 웨스트브룩이라고 사람들이 놀리고 슛이 엉망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브룩 MVP 시즌이나 뭐 뛸 때 보셨어요? 점프슛 잘 들어가요. 클러치 3점 잘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놓치는 거는, 뭐 농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낯선 사람들이랑 혹은 사이 안 좋은 사람이랑 같이 뛸 때 내가 쏠 때 옆에서 이거 느껴지거든요. 안 들어가요. 그런 게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우리 김만바님은 현명하게도 웨스트브룩이 왔으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요소 중에 하나긴 한데, 웨스트브룩 때문에 안 됐다기보다 어차피 안 될 레이커스에 도움이 안 되는 웨스트브룩이 와서 도움이 더 안 되는 웨스트브룩의 버전으로 보여졌다고 보고, 프랭크 보걸은 정말 불쌍한 감독인 것 같고, 르브론은 뭔가 정말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가 내년에도 반복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전적이 있으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적이 있으니까 르브론은. 근데 이제 팀과도 이제 서로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너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또 르브론의 의견이 반영되고 얼마나 팀이 간섭하고 얼마나 팀 의견을 르브론이 반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뭐 카루소는 오고 싶었다, 자기가 뭐 이 정도 돈만 줘도 올 수 있다고 했는데 못 주겠어 딴 데 가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버디 힐 같은 슈터나 혹은 드로전이 오고 싶다고 했었는데도 뭐 르브론이 웨스트브룩을 데려오고 싶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물론 르브론도 이제 검증된 올스타랑 뛰는 걸 좋아하고 그런긴 하지만, 레이커스라는 팀 자체도 브랜드 좋아합니다. 브랜드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오는 걸 좋아해요. 보세요.
르브론 데리고 왔었지. 그 전에 코비도 막 드래프트 날짜 때 트레이드해서 데려왔었고, 뭐 샤킬 오닐도 데리고 왔었고, 압둘 자와도 다른 팀에서 온 거였어요. 드래프트된 선수가 아니었고, 그리고 윌 체인벌린도 말년에 스타 파워가 있으니까 데려오고, 그런 조직이 레이커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헐리우드 스타 파워를 좋아하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 말이 진짜고 누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주어진 상황에서 뭔가 최적의 시나리오를 짜지 못했고, 예. yes means yes, no means no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